여러분, 요즘 자영업자 어떻게 보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영업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장 망하게 생겼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국회 앞에서 혹은 청와대 앞에서 자영업자 단체 19곳이 모여서 살려달라고 사정한 이야기예요. 이분은 보드웰이라고 천안에 계신 이희영 대표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습니다. 제 방송 정환진 TV에 나와서도 시작하자마자 눈물을 흘리셨던 분인데요. 잠시만요. 네, 빅딜러님, 정환진 TV 시청료 냅니다. 공영방송보다 더 가치 있는 방송인데 약속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쓰겠습니다. 네, 이영 대표가 이렇게 다 같이 19곳의 어떤 자영업자 단체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자리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요, 참 눈물 저도 나요. 가슴도 아프고. 19개 단체라는 게 당구장, 스터디 카페, 음식점, 코인 노래방, 헬스장,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저께는요, 24시간 오픈 시위하겠다, 점등 시위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선언을 했을 정도입니다. 점등 시위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자영업자 매출이 지금 장난 아니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1월에 보면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경기 체감 지수가 35.8이에요. 35.8. 35.8은 이게 기준이 100이거든요. 100인데 35.8이라는 것은 최악의 수준에 지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 1차 대유행 때 29.7이었거든요. 지금 그때만큼 내려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만큼. 그러니 자영업자들이 지금 장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 심정 이해가 되죠. 저도 국밥집을 해봤고 지금도 쇼핑몰을 하는 자영업자인데요. 충분히 이분들의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출이 60% 이상 빠진다는 건 자영업자들이 버티지를 못해요. 일반적으로요, 잘 나가는 가게 아니고는요, 대부분이 20% 매출이 빠지면 그 가게는요,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적자가 20% 매출이 빠지면요.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하느냐? 직원을 내보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명이 나가는 직원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남는 거예요. 그만큼. 한 명의 직원이 나가면 한 명 직원이 나가는 만큼 남는 거라고요. 이제 그 일을 주인이 직접 해야 되겠죠. 근데 30%가 빠지면 그때부터는 직원을 2명, 3명, 40%가 빠지면요, 그때부터는 감당이 안 됩니다. 멘붕이 옵니다. 더 이상 줄일 직원도 없는데 그럼 그때부터 버티게 하거든요. 그럼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빌리느냐? 주변 사람들한테. 또 카드를 통해서 빌려요. 카드 돌려막기도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카드 돌려막기도 이게 주변에 돈을 빌리는 것도 이게 6개월, 1년 이야기지. 6개월이 넘었으면 지인들한테 돈 빌릴 데가 없어요. 1년이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카드도 안 돼. 카드도. 지금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그 정도까지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들 제발 살고 싶습니다 하고 이렇게 1인 시위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제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불을 질른 데는요, 불을 질른 데는
정부의 들쭉날쭉한 보상 체계 내지는 방역 체계가 자영업자들에게 뿔이 나게 한 거예요. 자영업자들에게. 아니 왜 자영업자를 선거에 또 동원하냐고요.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주겠다면서 동원을 했어요. 또 매출액의 70%까지 영업 제한을 했는 기간 동안 달라 이렇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또 말이 바뀌었어. 소급 적용은 안 된대. 쉽게 말하면 작년 거는 또 안 해주겠다는 거야. 말은 꺼내놓고 작년 거는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선거는 4월 7일이니까 내가 돈 줄 테니까 나 찍어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이율배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은요 다 필요 없다 이거야. 다 필요 없다. 장사 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야. 할 수 있게 9시까지 제한하지 말고 총량제로 하자 이거야. 호프집 같은 경우는 저녁 10시간이면 8시간이면 8시간, 10시간이면 10시간 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거 막아달라는 거야. 고깃집에 10명씩 와서 회식해야지 이익이 나서 임대료도 주고 직원 인건비도 주는데 그렇지 못하면 못 버텨내잖아요. 이거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장기 저리로 좀 대출 좀 해달라 이거. 대출 좀. 지금 지인들한테 또 손 벌려 다 빌렸고 카드 깡에서 다 빌렸고 이제는 빌릴 데가 없다 이거예요. 안 그러면 망한다 이거예요. 지금 자영업자들이 공짜 달라 합니까? 일회성 달라 합니까? 그들이 그렇게 불을 질러놓고 그들은 지금 뒤로 빠지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살려달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데다가 1인 시위들까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이게 우리도 살고 싶다예요. 우리도 살고 싶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겠습니까? 오죽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뉴질랜드나 대만을 보라. 대만은 요즘 조금 더 그렇다고 뉴질랜드 보라 이거예요. 처음에는 방역 문을 다 걸어 잠근다고 난리를 쳤지만 지금 만세 부르는 것 아니냐. 우한폐렴 잡으라 하면서 난리를 쳤다 이거야. 의사 옆에만 하더라도 무조건 문을 닫아라. 중국발은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열었잖아요. 여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정부가 잘해서 그렇다. K방역이다. 노. 저는 순전하게 진짜 노라고 생각해요. 왜냐고요? 왜 노인가 하면요. 자영업자들이 또 우리 국민들이 모두가 다 엄청나게 협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의료진의 엄청난 노력이 뒤따랐기 때문이에요. 자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요. 정부는 그야말로 그냥 무작정 총알바지가 되라 이거밖에 없었다고 보는 거예요. 무작정 총알바지가 되라. 게다가 코로나 대응 지수도 지금 굉장히 높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확진자가 1.1명이거든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코로나 대응 강도 지수는 47점입니다. 47점. 그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죠. 스위스는 10만 명당 50.9명입니다. 그런데 대응 강도 지수는 42점이고요. 노르웨이는 8.8명인데 41점. 일본은 1.8명인데 33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47점이면 완전히 봉쇄나 다름없다는 거 아니에요. 봉쇄나. 그러니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자영업자는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경기의 가장 끝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어떤 경영 상태가 우리 경제의 어떤 경영 상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실물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면 이 자영업 경기가 좋아져야 돼요. 자영업 경기가 좋아져야지 소비가 풀리고요. 소비가 풀려야지 기업이 생산을 더 합니다. 기업이 생산을 더 하려고 하면 공장을 많이 돌려야 돼. 인력도 필요해. 그러면 인건비 사람도 뽑아야 돼. 고용도 해야 돼. 그러면서 경기가 순산한 데서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 자영업자가 지금 특히 바닥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만큼 우리 경제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라트님 감사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진실을 알려주는 알 수 없는 정부의 횃불 같은 방송 감사합니다. 보라트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슈퍼챗을 주시니까 잘 쓰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늘 형평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어느 누구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것은요, 국민 반감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표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 거의 올인을 하는 분위기인데요. 이러다가는 진짜 경제 다 망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나서라도 망가질 거예요.